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6월 13일 손해보지 않는 오늘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손실, 보전금, 확인 지급 공문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 지급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우리 같이 알아볼 거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예고해 드린 대로 공문이 나왔고요. 오늘부터 접수 시작이죠. 자, 대상자 보겠습니다. 크게 네 부류인데요. 자, 보시면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 경우가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압류 계좌 등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 세 번째 케이스가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지원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 1, 2, 3번까지는 뭐야?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시는 분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케이스고,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입니다. 신청 누리집, 그러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이죠. 않지만 조회되지만이 아니라 조회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을 통해 지원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네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볼게요. 첫 번째로, 자, 조회되지 않는 거예요. 조회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이 확인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뭐예요?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입니다. 여기에는 중기업도 포함되어, 그러니까 조회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일단 어떤 분들이냐, 매출 감소가 확인돼서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이런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걸 이렇게 내요.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그죠?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입니다. 다시 한번, 자,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예요. 방역조치가 뭐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조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교수님, 여정님, 저 방역조치 했는데요. 그리고 1, 2차 방역지원금 받았는데요. 왜 안 나왔나요? 이런 분들은 확인지급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꼭 확인지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그 방역조치 이행을 어떻게 하죠?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말씀드렸죠? 또 많이들 물어보실 거예요. 분명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는 어디서 다운로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네이버 가셔서 소자공 카페 가시고요. 자, 소자공 카페가 뭔지는 시간 관계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공 카페 오시면은 여기에 가보시면 자료실 가보세요. 자료실, 여기 자료실 있죠? 자료실 들어가 보시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담당 부서 전화번호 안내라고 해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좀 전에 들어가 보시면은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담당 부서 전화번호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했을 때 나왔던 자료예요. 전국 있는 데이터입니다. 전국 각 부서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본인 위치, 본인의 있는 행정 지역을 찾으셔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전화번호 하셔서 물어보세요. 아마 엄청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전화를 하고 싶은데 담당 부서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구독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신규로 구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이때예요. 21년도 거거든요.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지금과 부서 전화번호는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전화번호 하셔서 물어보세요. 행정명령이 확인서 어떻게 발급받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뭐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받으라는데 발급도 모르겠고 어디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0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하여, 얘 뭐야? 영원하여, 영원인 거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요게 이제 새로 들어온 거죠. 사실 요거는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근데 요거는 새로 들어왔습니다.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가 새로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영원인 거예요. 매출액이 영원인데 이게 이제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해서 영원히 떴던 거죠.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어요. 그런데 영업을 나는 지속했다 이거죠. 난 영업을 해왔다 이거죠. 과세 인프라 자료가 없지만 뭐 간이가세자이신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영업을 지속했다 이거죠. 이것을 증명하셔야 되는데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좀 이따가 상세 설명드릴 때 서류도 말씀드릴 텐데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서류 보니까. 일단은 설명은 드릴게요. 좀 이따 상세 설명할 때 요런 케이스 과거와 다르게 영원인데 과세 인프라 자료가 영원인데 이거를 영업을 했다는 거를 증명하시면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 네 번째, 21년도 12월 15일 이후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이제 폐업을 하고 법인 사업자로 넘어가신 사업자죠. 요런 케이스 확인 지급 받아주겠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은요. 매출 하락 기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전과 똑같아요. 두 번째, 폐업자, 법인 사업자 전환만 조건부 허용이고 기본적으로 폐업자도 기존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뀐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확인 지급 대상자는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확인 지급 공문 이전과 매출 하락 기준이라든지 폐업자 구제 이런 거는 사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지급 때 이게 팩트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확인 지급은 왜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 지급을 왜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확인 지급을 안 하면 이의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의 신청은요, 확인 지급 받으신 분들 한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의 신청이라는 거는 확인 지급에서 확인 지급을 넣었는데 부지급됐어요. 그때도 안 된 거야. 그럼 그제 가서 이의 신청이지 확인 지급이 안 되신 사람이 이의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확인 지급 대상자이신 분들은 무조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일단 확인 지급은 저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두들겨 봐야 되니까. 안 하시면은 이의 신청 자체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은 뺏길 수는 있어요. 서류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뺏깁니다. 그래서 확인 지급 대상자는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서류 띄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그건 좀 이따 상세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의 신청을 저는 이제 이의 신청까지 가려면 확인 지급이 돼야 되고, 아무튼 상세 설명할 때 이제 뭐 차차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말씀드릴 거 중요한 내용인데 그 확인 지급부터는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서류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신속 지급은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아요. 신청을.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는 빨리 하면 빨리 주니까. 근데 확인 지급은 속도가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날짜가. 그 안에만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확인 지급부터, 특히 이의 신청도 마찬가지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서류를 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확인 지급을 한번 내잖아요. 서류 추가가 안 돼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럼 일단 까이잖아요. 서류 미부재로 이제 까인단 말이에요. 그럼 확인 지급 넘어서 이의 신청해서 다시 한번 서류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서류를요, 정확하게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명확하게. 속도가 중요치 않아요. 지금부터는 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서류,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기간 내에만 확인 지급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문을 보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실 분들만 보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요약 설명이니까 시간 되실 분들만 더 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공문 왔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시행 공고고요. 6월 13일 오늘 떴죠.
사실 제가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 시간인데 이제 급하시잖아요. 지금 막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일단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인데 시작을 했고요. 확인 지급 대상 바로 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네 부류입니다. 자, 지급 대상자로 조회돼요. 그런데 추가자로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자기가 해당되는 시는 잘 보세요. 공동대표 운용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이신 분들, 지원 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 제외업종이 어디예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입니다. 자, 요거 좀 자세하게 보고 올게요. 그 공문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공문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참고 6에 가보십시오. 참고 6에 가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이 있어요. 요런 데는 융자가 안 나오는 업체죠. 그래서 요거를 준용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6에 가셔서 업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가 대상자 볼게요. 지급 대상자로 조회가 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한다든지 공동인증서 미보로 인해서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확인 지급 가능하고요.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는 희망업체. 자,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해외 체류 쪽입니다. 예전에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는 자녀분이 해외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조회가 대상자래. 근데 이분은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대리인에서 하고 싶은데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가능하냐? 써져 있죠. 대표자가 신청 불가해요. 해외 체류로 인해서. 그럼 대리인을 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인 지급 꼭 해보시고요. 대표자 사망, 요것도 질문 많이 주셨어요. 대표자가 사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불가한 사업체, 이번에 확인 지급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표자 본인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하여 타인 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이런 분들이 이제 크게 두 번째 부류였어요. 자, 세 번째 부류 보겠습니다. 자, 이분도 지급 대상자로 조회가 돼요. 그런데 지원 유형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마디로 뭐예요? 매출 규모 기간, 구간, 매출 감소율, 구간을 변경해서 600만 원이 아니라 나는 원래 700만 원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뭐 그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에요. 상향 지원 유형, 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상향 지원 유형, 방역 조치 이행으로 중기업으로 변경한 사업체. 요런 케이스가 이제 세 번째 대상자고요. 자, 가장 중요하겠죠. 네 번째입니다. 별표 3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조회가 안 돼요. 나는 부지급 됐어. 근데 관련자로 제출해서 확인하고 검증을 받겠다. 그러면서 지원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첫 번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데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한마디로 나는 봤더니 감소가 확인됐어. 근데 나는 이번에 신속 지급 때 안 나온 거죠. 이런 분들은 매출 감소를 확인시켜 줘라 이거죠. 그래서 매출 감소 확인되면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그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난 방역조치를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 받았어. 근데 나는 신속 지급 때 안 됐어. 그럴 때 이런 케이스는 당연히 확인 지급 꼭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20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하여 0원인 거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근데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입니다. 요거 좀 이따가 행정서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네 번째, 21년도 12월 15일 이후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도 확인 지급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상자들 있죠. 여기서 말한 대상자들 생각보다 이쪽 많고요. 그 다음에 요쪽도 있어요. 요쪽 진짜 질문 많았거든요. 요쪽도 아마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여기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많진 않아요. 사실 요쪽 부류는 많진 않은데 요쪽 부류와 요쪽 부류, 근데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이게 별표 5개입니다.
위에가 3개라 그러면 이게 5개짜리예요. 왜? 서류예요, 서류. 확인 지급이죠. 내가 확인시켜 줘야 돼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하나하나 중요해서 하나하나 보는데, 4번째 부류를 중심으로 볼게요. 이쪽 서류를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어 추가자료 제출이 검증이 필요합니다. 공동대표, 통합위임장, 비영리단체, 인증서, 설립일가 인증, 설립인가증, 자,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업체, 그래서 부가가치 확증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이게 세무서 발급 가능해요. 이런 분들. 자, 그 다음에 조회는 되는데 뭐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이요.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가 없어요, 미성년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 초본이고요.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위임장까지 둘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이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통합위임장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표자 본인. 근데 여긴 방법이 예약 후 방문이죠. 여기는 예약 후 방문이네요. 이거 여기는 온라인이고요. 이쪽은 온라인이고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 온라인이고요. 1번 케이스 여기는 온라인, 여기는 온라인 인증 불가 사업체 예약 후 방문이고,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 이것도 통합위임장인데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과 통합위임장인데 예약 후 방문이고요.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사업체, 사망하신 케이스죠.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사실증명, 요거 예약 방문이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하신 분들 공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자, 압류계좌네요. 압류계좌.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온라인이네요. 이거는 온라인인데 대리인 통합사본, 통합위임장,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3번째 대상 볼까요? 지급 대상자 중 유형 변경이네요. 유형 변경. 매출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 금액 증명, 요거 세무서 가서 발급할 수 있고요. 상향 지원 업종, 40% 이상 변경 사업체 마찬가지로 확정 신고서, 요거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네요.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입니다. 이거 서류 잘 보십시오. 서로 달라요. 과세표준 증명원 밑에는 확정 신고서입니다. 서류 엉뚱한 거 내지 마시고요. 상향 지원 업종, 방역 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자, 별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선택이고요. 자, 4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지급 대상자 조회가 안 돼요. 난 부지급 당했어. 지금도 안 돼. 신속 지급도 안 되고, 지금도 지급 대상자를 안 하고, 신규 해야 돼. 신규. 이런 분들.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가 된 거예요.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입니다. 신속 지급 때는 내가 매출 확인이 안 됐대. 근데 난 아무리 따져봐도 매출 확인이 맞아. 이런 분들이겠죠. 그럼 뭘 내느냐?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 금액 증명. 자, 요거 하나랑 필수 또 있네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도 내셔야 됩니다.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자, 둘 다 내셔야 돼요. 둘 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매출 감소 있다. 그러면 과세표준 증명과 확정 신고서 둘 다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1 나눠지네요. 1-1 볼게요.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 지원 유형, 이렇게 돼 있네요. 상향 지원 유형. 자, 이런 거는 부가가치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 증명,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요거는 선택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다 냅니다. 선택이라도. 또 온라인이고요, 다. 자, 2번째 케이스.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네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그럼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방역조치죠. 이분들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보세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고 있죠.
매출 감소 기준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과세표준 증명원과 확정신고서가 필요해. 매출 감소를 내가 확인시켜 주려면. 근데 여기는 뭐야? 기수급자,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방역조치 이행한 데는 매출 감소 기준 안 하죠? 이거 안 보기로 했었잖아요. 방역조치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 방역조치 했는데 못 받았다 이거죠. 나 1, 2차 방역지원금 받았고 중이잖아요. 기수급자 중 1, 2차 방역지원금 다 받았고 방역조치까지 했다. 근데 나는 매출 감소 상관없는 거야. 이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뭐 확정신고서 필요 있나요? 없죠. 너 방역조치 이행 조치를 한 기업이냐 이것만 확인시켜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입니다. 자, 여기 케이스가 아마 많을 거예요. 또 여기 케이스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도 요약 설명 때 설명드렸죠. 우리 다시 한번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자, 소자공 가서 소자공 카페 가면은 자, 여기에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제가 올려드렸다 했죠. 자료실 여기 가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이게 지자체 벌써 감사 인사 써주셨네요. 지자체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는 옛날이야. 옛날 옛날도 아니죠. 21년도니까 21년도인데 아무튼간에 요거는 버팀목 플러스 들어갔을 때 그때 나왔던 공문에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여정 패밀리들만 알죠. 우리 여정 가족님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다 알죠. 이 자료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새로 구독하신 분들은 행정명령의 확인서 어떻게 받는 거냐 물어보셔서 여기에 가면 자기 지역 강남구면 강남구, 강동구면 강동구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이렇게 업종마다 노래연습장이다, 단란주점이다, 스터디 카페다, 목욕장 이러면 여기에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뭐 숙박시설이다, 식당 카페가 많겠죠? 그럼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각 구마다. 지방도 다 있어요.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뭐 부산광역시 구마다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보시고 거기에 내가 업종을 보시고 이러면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모르면 행정명령의 확인서 내가 받으려 한다. 내가 지금 거기서 업종 맞다.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발급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행정명령의 확인서 받으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네, 공문을 보시면 그 확인지급 공문을 보시면 맨 밑은 아니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 서식이 하나 있어요. 서식들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라고 이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지역별 이행 확인서 일련번호 기입이 있거든요. 뭐 서울 종로 뭐 다시 0001 요게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그 받으실 때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받으실 때 요 넘버 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지자체 단체장 시도교육감 이 시도교육감은 왜 들어가죠? 학원입니다. 학원은 시도교육감 쪽에서 받죠. 교육청 이 교육지원청장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시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장 명의 직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 빨간 글씨로 지금 공문에 써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하도 이게 없어서 옛날에 서류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데도 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제가 이거 빨간 글씨 제가 친 게 아닙니다. 이거 공문에 아예 나와 있어요. 빨간 글씨로 이렇게 꼭 해달라. 이렇게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고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일렬번호 아시겠죠? 요거 꼭 확인해 주시고 발급 받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죠. 자, 20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한 거야. 영원인 거야, 영원. 지원 대상에 제외됐어요. 그래서 영업을 근데 난 지속했다 이거죠.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나 영업을 했는데 이게 과세 인프라 매출 자료가 영원히 그러니까 현금 거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매출액이 영원 잡힌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자 어떻게 하느냐? 좋아, 서류 내라 이거야. 정부에서는 지금 서류를 내래요. 어떤 서류냐면 까다롭습니다. 잘 보세요. 제출 서류. 자, 이런 케이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 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중 하나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사회보험료 지출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2020년 또한 21년 사이 내에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데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 내역 조회, 고용, 산재죠. 요거 중택일이에요. 택일. 또 있어요. 필수. 공과급 지출 내역 내셔야 되는데 주민등록 등본 내셔야 되고요. 필수가 뭐예요? 2020년, 21년 내에 사업자 등록 중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중 납입명수 중 택일 이렇게 돼 있죠. 서류 이게 원래 옛날에는요 이런 게 없었어요. 요게 요번에 새로 들어온 겁니다. 재교로는 없었거든요. 재교로는 영원 부재에서 영원 이런 분들 추가해주거나 이런 분은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는 새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 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한 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다 증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공과금 중 한 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하나만 증빙해도 되는 그런 얘기인가요? 공과금 지출 내역만 제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것만 제출하는 경우 영업 여부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 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다. 세 가지가 다 아니라 얘만 공과금 지출 내역만 내시는 분들은 뭐래요? 영업 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보가 지연될 수 있대요. 이거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과금 지출 내용 보면 다 따져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장 확실한 이런 거.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 내역 이런 것들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여기가 아마 또 많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요쪽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또 지금 과거부터 그랬어요. 똑같은 질문. 대상자 넣었는데 저 안 된대요. 그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신규 신청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신규 신청이라고. 접수하실 때 신규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안 되시 확인 지급은요.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신규 신청을 눌러주셔서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을. 아시겠죠? 분명히 아마 질문 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규 신청 누르면 서류 접수하는 곳이 나와요. 자, 그 다음 21년도 12월 15일 이후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 전환한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자,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전환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개인 사업자로서 손실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 사업자로 전환했어도 지원해서 제외된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개인 사업자로서 손실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손실보전금을 기수급받았다고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지원해서 제외된다? 기수급받았는데 왜 지금 신청해야 되죠? 내가 이걸 방역지원금을 오타 내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역지원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 사업자 전환 때 이건 솔직히 저는 요거 이 문장이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하신 분들 한번 좀 얘기 좀 댓글 좀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무튼간에 이런 분들 재등록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신 분들 있죠. 폐업사실 증명원 및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런 것들을 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해서 또 이렇게 또 4-3 유형 다시 또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네요. 제가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부재 영원이신 분들 이거를 이제 5번에 구제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또 나와 있네요. 20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 뭐가 있느냐?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 아까 다 설명했던 부분이죠.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계속 걸려와서 급한 전화해서 잠깐 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일과에는 유튜브를 못 찍어요. 너무 바빠서. 근데 오늘 확인 지급 공문이고 답답하신 분들 많을까봐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간에 요거 다시 볼게요.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 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이렇게 있는데
부가세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과세표준 증명, 확정신고서, 뭐 신용카드 매입 내역,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 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이게 중요한 게 홈택스에 등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출 내역, 2020년, 21년 내에 건강보험 월별 사업자 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내역. 이 중 택 1이네요. 이게 세 가지 중 택 1.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마 그 영원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땐 간이가세자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사업자 주소지를 지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아마. 특히 온라인 사업하신 분들은 더더욱 많겠죠. 일단은 그런 분들 보면은요, 여기 있죠.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닌 것을 증빙하여 하며, 여기 좀 걸려요. 자택인 경우 사업상 필요 경비로 인정받은 경우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택이 아닌 것을 증빙해야 된다. 사업장 주소가 자택이면 못 받는다는 얘기인 건지, 요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해보시는 거. 확인 지급은 뭐 일단은 다 넣으셔야 돼요. 이거 서류 다 준비하셔서, 어차피 뭐 넣어보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받나요?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제가 뭐 과세표준 증명을 어떻게 받나요? 이런 분들은 진짜 제가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제가 다 과거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아시죠? 우리 옛날 구독자이신 분들 과세표준 증명 어떻게 받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예전 영상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전 영상을 찾아주시면 과세표준 증명 다운로드하는 방법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구독하셔서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과세표준 증명원이랑 확정신고서 사업하다 보면 필요하잖아요. 증명하는 방법.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다 설명드렸던 거고, 아무튼 간에 요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너무 길어서 또 중요한 것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 대상자가 누구고 필요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필요서류. 필요서류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속도가 중요치 않아요. 확인지급이나 이의신청은 어차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소자공 오면 이렇게 돼 있죠. 손실보전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떠요? 여기 나오죠.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신청입니다. 신청 마감일이 7월 29일까지예요. 오늘이 6월 13일이잖아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신청 마감일이 7월 29일이기 때문에 아마 확인지급 들어가고 나서 그게 결과가 나오려면 8월달이나 되게 나오겠네요. 근데 그건 있어요. 빨리 확인지급 신청하면 그 순서대로 갑니다. 확인지급 신청 그 순서대로 이게 차례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셔야 돼요. 왜? 한번 집어넣으면 빼도 박 못합니다. 이게 서류가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한번 신청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는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치 않다. 어차피 기간은 길어요. 그리고 확인만 돼서 대상자한테 안 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좋겠지만 준비되지 않는 서류로 빨리 내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 말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완벽하게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걸리지만 서류를 준비해서 한 번 넣으실 때 제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왜? 수정이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린 공문 꼭 보세요. 공문은요, 제가 소자공 카페도 올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기 가보시면 곰곰이 서식 있죠. 목이 아파서 곰곰이 서식 가시면 다운로드 되십니다. 그래서 소자공 카페에도 자료실에 올려드릴게요. 한 번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료실에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문을. 그래서 보시고 서류 준비 이런 서류들 꼭 꼼꼼하게 보시고 해주시면 돼요. 접수하는 방법은 글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알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접수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
그거는 이제 계정이 사실 그 대상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무튼간에 그건 연구를 해보고요. 아마 이 정도 해도 여러분 충분히 서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그 대상자 집어넣는데 당연히 안 됐다고 나올 거겠죠. 만약에 부직급하신 분들은. 그러면 꼭 신규 신청. 거기서 난 안 됐으니까 화만 내고 뭐야 나는 빵원이네 뭐 안 되네, 그게 아니라겠죠. 신규 신청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거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규 신청이라고. 예. 사업장 신고라든지 사업장 신규 신청이라든지 이게 있을 겁니다, 단추가 분명히.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규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신규로.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얘기 뭐 쭉 있는데 예, 한번 보시고요. 이 보니까 뭐야, 예약 후 방문 신청은 7월 8일부터예요? 그렇네. 예약 후 방문은요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네요. 예약은 7월 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대요. 와, 이거 한참 기다리셔야 되겠네. 이 아까 말한 이 예약자들 있죠, 그 방문하셔야 되는 분들, 타인명의 휴대전화라든지, 그죠? 본인이 불구하신 분, 대리인 하실 분들, 해외 체류하신 분들, 대표자 사망하신 분, 이런 사업체, 이런 분들은 방문 신청이잖아요. 서류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와, 7월 7일 9시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예약은. 방문 신청은 7월 8일부터 가능하고. 콜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방문 장소가 전국 70여 곳에 있는 소진공 지역센터입니다. 지자체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공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요 정도 하셔도 대상자 확인되고 그 다음에 필요 서류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은 제가 댓글 주시면 최대한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못 읽습니다. 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적인 질문사항은 계속 영상으로서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계속 업데이트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꼭 확인 지급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확인 지급 안 되신 분들은 꼭 확인 지급 하셔야 됩니다. 꼭 안 되신 분들 확인 지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의 신청도 가능하고 옵니다. 이의 신청은 말씀드렸죠. 확인 지급 대상 중에서 이의 신청 들어가는 거지, 신규 신청이 이의 신청 들어가진 않아요. 이거를 모르셔갖고 과거에 막 지원금 못 받고 하신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타이밍 놓쳐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해서 포기해. 근데 알고 보니까 확인 지급을 안 들어가서 이의 신청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꼭 확인 지급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확인 지급에서 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신속 지급보다는 적죠, 당연히 적은데 확인 지급으로 해서 아마 받으시는 분들 꽤 나오실 겁니다. 작년에도 그러니까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또 확인 지급에서 안 되신 분들은 목소리가 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유튜버가 이렇게 재미없는 콘텐츠를 올립니까? 화제성도 없고. 확인 지급은 대상자가 좁잖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되거든요. 사실 유튜버들을 보면은 확인 지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아무 도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왜 한다고 했죠? 여러분과 소통이고요. 어려우신 분들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제 진정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할 때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되면 정말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몰라서 못했던 거죠. 이런 분들 일단 끝까지는 가봐야 돼요. 일단 끝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가 재미없고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을, 내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지 않더라도 저는 일단 여러분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 분이라도 더 받도록, 한 분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할 테니까, 물론 매일 확인 지급 콘텐츠만 올라갈 수는 없겠죠. 매일 확인 지급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확인 지급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면 대상자 분들은 꼭 한번 계속 확인하시면서 정보를 매일매일 손해보지 않는 오늘 정보잖아요, 오늘. 그래서 꼭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이 아프지만 일과 시간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 여기 여정 패밀리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패밀리 아니신 분들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정 가족은 이젠 구독자 모임이에요. 그래서 구독 버튼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확인해 보세요. 나 구독이 눌러져 있는지.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정 가족님 남아 계시죠? 우리 인사드리려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40분이 넘어갔어요 또. 근데 공문 끝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 봤죠, 당연히 봤는데 중요한 내용만 했어요. 대상자, 그러면 서류, 필요 서류. 그래서 꼭 잘 되실 거라 보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햇빛 쨍쨍. 오늘 비 온다고 그러던데 소나기 온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날씨가 쨍쨍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재미있고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그 복 빌어주시고요. 저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제가 녹화가 있어요. 그 정부 방송입니다. 정부 방송인데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인가? 아무튼 거기서 시장진흥공단 아닌가 보다. 아무튼 소상공인 관련 정부 기관에서 방송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4대 보험 얘기예요. 4대 보험. 우리 소상공인들 4대 보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녹화합니다. 그건 생방이 아니라 녹화를 해서 녹화를 하게 되고 오늘 노무사님이랑 같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4대 보험 얘기 또 재밌게 또 여러분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아마 보셨다고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댓글에. 그래서 월요일 아침마다 JTBC 오늘엔 뉴스 항상 나와서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경제 정보도 소상공인 분들 장사만 열심히 할 수 있고 나머지 여러분 뭐 다양한 돈과 관련된 정보, 경제와 관련된 정보는 제가 여러분께 경제 비서로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든든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장사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께 경제 비서로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